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민주당의 마지막 발악도 지금 거의 무의로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53명이 어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줄탄핵시켜서 국무회의를 마비시켜버리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이 탄핵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점입니다. 지금까지의 민주당의 행태로 볼 때 결코 협박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초선 의원들이라고 하지만 노종면 원내 대변인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행 계획도 함께 포함된 그런 급박이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30명을 줄 탄핵했던 것도 모자라서 민주당은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곧 탄핵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또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덕수 대행 역시 조만간 탄핵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민주당이고 보면 국무위원 총탄핵 역시 엄포로 생각할 수만은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 민주당의 내란 공작으로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그런 현실적인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이들은 지금 앞뒤 재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서 한시름 놓는 것 같았죠. 그렇지만 오히려 결과적으로 볼 때는 대법원의 시계만 앞당긴 그런 꼴이 됐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의 위정교사 혐의 항소심 역시 5월 정도면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서 지금 사법 리스크는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산불 화재 현장에 가서 이재민들 앞에서 욕설까지 할 정도로 큰 소리를 치고 다니지만 실상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셈입니다. 거기에다 헌법재판소 사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평의가 열리는 헌법재판소 303호실에서는 최근까지도 고성이 오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안 인용 가능성은 지금 거의 물 건너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입니다. 민주당이 김어준의 말을 듣고 초선 의원들을 내세워서 국무위원 총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것도 이 같은 상황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윤 대통령이 복귀해버리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에 다급해졌고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국무위원 총탄핵이었던 것입니다. 내란이건 어떻건 권력만 잡아버리면 니네들이 어쩔 건데, 이런 생각에 꺼내든 사실상 최후의 카드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연쇄 탄핵 카드는 따져보니 헛방이다, 이런 검토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에 따르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 규정 제33382호입니다. 현재 대통령령에는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는 구성원의 과반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가운데 과반인 11명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입니다. 그런데 의사정족수를 구성원 2명 이상으로 대통령령을 미리 개정해버리면 민주당의 책략이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엄포한 대로 권한대행직을 승계한 국무위원이 마은혁을 임명 안 하면 즉시 탄핵을 소추하고, 그런 탄핵 소추를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4월 18일 이전에 국무회의를 마비시킬 정도까지 국무위원들을 탄핵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뀔 때마다 최소 사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더라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또 해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18일 동안 탄핵할 수 있는 국무위원은 6-7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국무위원들을 동시에 모두 탄핵할 수도 없습니다. 일단 권한대행이 되어야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생기고, 임명권이 있어야만 임명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탄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형배 이미선의 임기를 연장하는 꼼수 법안 역시 실현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헌법에 6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6년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경우에는 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어거지를 부려서 법률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역시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국무위원들을 모두 사퇴시켜서 거부권 행사를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물론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2명으로 줄여놓으면 끝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주진우 의원은 우원식 의장의 권한쟁의 심판도 정치쇼에 불과하다, 우 의장이 큰 뜻을 품은 것 같은데 실효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원식은
한 대행이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정식 임명 전까지 마흔역에게 임시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그렇지만 헌재가 마흔역의 임명 시기를 강제할 수 없고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아도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런 결정을 헌재가 이미 얼마 전에 발표한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이를 뒤집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특히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하려면 국회 전체의 의결로 청구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의원식 단독으로 청구한 것은 초법적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마흔역에게 임명이 되기 전에라도 헌법재판관의 직위를 부여해달라고도 했는데 이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침해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또 불가 입장을 밝혔던 사안이기도 하죠.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한 명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정치 쇼퍼레이드라면서 북한의 태양절 행사가 오버랩되는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인가? 라고도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날짜 계산도 할 줄 모르느냐? 산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국민 생업과 직결되는 입법권을 줘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최근 행태를 보면 입법부가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는 것을 떠나서 이미 상당 부분의 사법부를 장악한 것으로도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이 사법부와 정부를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당이 우선하는 중국이나 북한 공산당 같은 지위를 누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지를 부려서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경우 이재명은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김정은 이상의 권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과사범에 5개의 재판을 받고 있고 그 5개의 형이 선고되면 수십 년은 감옥에서 살아야 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민주당이 법질서를 지금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지 않겠다고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이재명과 그런 이재명을 통해 뭔가 더 큰 권력을 장악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의 계산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인데 절대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